안녕하세요. 오로라 타로입니다. 이번 리딩은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는 혹은 멀어졌지만 근황이 궁금한 그 상대방이 여러분의 뒷이야기를 했는지와 재회를 원하는지, 그리고 재회를 원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까지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2번, 3번, 4번, 1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리딩 진행해 볼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뒷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재회를 원하는지와 원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타로는 6개월 이내의 결과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는 시점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꼭 재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도 멀어졌지만 근황이 궁금해서 보시는 것이어도 무관해요. 그럼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시점쯤의 관계가 어땠을지부터 볼게요. 제가 이 포커페이스라는 카드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여러분이 너무 억울하시겠다, 화가 나시겠다 하는 에너지가 정말 강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상대방에게 속았다, 놀아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고 숨기려 했다는 모습이 보이네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속마음이나 진정성을 감추고 있었어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행동을 하고 나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헤어지게 된 원인이 된 거죠. 1번 분들 중 일부는 상대방의 솔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를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결국 상대방은 자신을 돌아보는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숨겼는지 보니까 제3자가 있었던 분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로 신뢰가 깨진 관계가 보이네요. 먼저 제3자로 인한 헤어짐을 겪은 분들을 볼게요. 상대방이 서로의 신뢰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한 거죠. 제3자와의 관계가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헤어지고 나서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헤어지기 전에 이미 알게 되신 분들이고 어느 정도 헤어짐이 오겠구나 라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 것도 알게 되신 분들이고요.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이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을 텐데요. 서로가 다툼이 많기는 했어도 이런 선택을 상대방이 할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정말 예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서로가 맞지 않아서 다퉈서 그런 거라면 서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자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한다라던가 서로의 관계가 위험하다라는 티를 내거나 대화를 시도했었어야만 하는 건데 상대방은 그저 자신이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농락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그래서 쌓이고 쌓인 거짓말이 결국은 드러나는 상황을 맞이를 했고 두 분이 헤어짐을 결심을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알게 되신 분들도 정말 상대방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그저 이유도 모른 채 여러분의 잘못인 줄 알고 스스로를 탓했는데 헤어진 이후에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상대방이 바람이나 환승이었다는 걸요. 주변의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우연찮게 상대방의 SNS를 보다가 알게 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이렇게 서로가 상처를 주는 마지막을 보내는데 심지어 상대방의 잘못된 판단과 거짓말로 이렇게 된 건데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정한 손길 한번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갈 곳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그렇게도 사랑했는데 그렇게 떠나가지 않기를 바랬던 여러분에게 자신의 잘못을 여러분의 탓으로 변질시키면서 따뜻한 눈길이나 손길 하나 건네지 않았다는 게 저는 리딩을 하면서도 소름이 좀 돋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해요. 감정이 좀 울컥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성에 관련된 제3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상황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자신의 상황이 여러분을 선택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처한 거죠. 관계라면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지인과 엮인 상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3자로 인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탓을 했다는 거예요. 들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탓을 더 많이 했을 거고요. 자신이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결국 마지막엔 여러분의 탓을 한 거예요. 자신은 할 만큼 했다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과 관계를 누려왔었고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거짓말을 알아챘을 것 같을 때에는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면서 심한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카드가 정말 거짓말할 때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괘씸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어서 소수분들은 금전이 엮인 분들이 계세요. 상대방이 도박이나 투기성 투자에 빠져 있었다거나 여러분이 모르는 빚이 정말 많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빚이 정말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큰 돈을 여러분과 상의 없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곳에 사용을 한 거죠. 커플이라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라는 게 되고요. 부부라면 전 재산을 탕진할 만큼 소비를 굉장히 크게 했다라는 게 돼요. 더 이상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로 남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전혀 그럴 의사를 보이지 않아서 많이 지치신 분들이 보이네요. 그럼 이러한 관계였던 상대방이 최근에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했었는지와 했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의 상대방은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네요. 정말 갈수록 저는 이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과 헤어진 이후에 최근 여러분과 그동안에 계획했던 것들이라거나 하기로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해줬던 거,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여러분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보이는 스토리는 자신이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관계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계속 상처를 받아왔대요. 제너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에 현실적으로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버거웠을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따라가기에 부담이 컸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의 관계는 괜찮았지만 자신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걸 이해해주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주변에 이야기를 했네요. 꾸준히 자신과 그런 부분이 갈등이 돼서 너무 힘들었고 자신은 참아왔지만 결국에는 참지 못해서 헤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한 걸로 보여져요. 자신은 상처를 받아도 눈 감아주고 맞춰주고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버리고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여러분을 존중해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곳을 보게 됐다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했네요. 제3자가 있는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그런 스토리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자신이 손해보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승이라거나 바람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은 거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자신이 상처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두 분의 가치관이 다르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계속 마찰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였는데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자신이 핀잔을 들을 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이 이렇게 때려맞기가 싫으니까 결국은 다른 곳을 봐놓고서는 주변에 여러분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지금 리딩을 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네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그리고 일부 상대방은 자신이 바람, 환승이 아니라 제3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삼각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자신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이어오기 위해서 오해라고 해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관계를 이끌어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고 결국은 헤어지게 됐다라는 말을 한 걸로 보여요. 자신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했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꾸준하게 상처를 주더라도 자신은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이 할 말들을 꼭 참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이어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전적인 문제로 엮이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도박이나 투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상황들은 모두 빼고 자신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호의로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부담을 주고 모든 걸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관계가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요. 자신도 처음에는 미안했기 때문에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참으면서 이 관계를 이어왔지만 결국 자신도 꾸준히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렇게는 참을 수가 없어서 헤어짐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돈을 빌린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은 여러분에게 그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꾸준히 상처를 받아야 했고 갑과 을의 관계처럼 지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땠는지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했듯이 거짓말을 또 이렇게 밥 먹듯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는 카드들이에요. 솔직히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말의 양심 정도는 있는지 보는 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과 이미 끝난 관계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 위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네요. 이제는 끝난 관계라는 거죠. 자신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위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다른 가치관이나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를 해서 다툼이 크게 있었고 그로 인해 헤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복에 대한 가망이 없는 사이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말들인 거죠. 여러분이 자신에게 단호한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에 자신은 마음을 정리를 했고 사실 상대방도 그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헤어질 땐 그렇게 자신 있게 헤어지더니 마지막에 결국에는 후폭풍이 온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이 퀸 오브 소드 카드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카드거든요. 자신이 욕심부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객관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은 상대방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볼 사이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에 담아왔던 이야기들을 조금은 찔리지만 거짓말을 보태서라도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져요. 1번 분들의 상대방은 재회를 바라지 않을 걸로 보이는 에너지가 지금까지는 강한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과의 재회를 원하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툼이 많고 마음의 벽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상처에 대한 카드가 항상 초반에 나오네요. 소드 5번 카드도 동일하게 나오고 완주 9번 카드도 동일하게 나오고 꾸준히 상처를 받고 힘들고 버겁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대방은 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과 다퉜을 때가 생각나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재회를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상태인데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서로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주제 때문에 서로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상처 주고 마음이 계속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회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피해의식이나 보상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때는 애정을 갈구했던 사람이었고 도움을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다면 재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회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챙기려고 하고 힘든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다 힘든 연애는 싫지만 서로가 맞춰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순간조차도 겪고 싶지가 않은 거죠. 무조건 편한 연애를 이제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나 자신이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어떠한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컸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그만큼 끌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판단을 할 수 있거나 그만큼의 생각을 할 수 있거나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끌어준 사람이 여러분인데 그런 고마운 건 모르고 이제는 자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더 잘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그런 용기를 주고 기회를 준 여러분의 마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과 여러분의 재회 시점 카드를 볼게요. 타로는 6개월까지가 가능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 넘어가는 카드가 나온다면 재회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여러분의 재회 시점은요, 다음 가을이라고 하네요. 가을이 이미 지났으니 이제 25년 가을이 되는 건데요.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희박하게나마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12주 이내에 재회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 일정이 지나면 더 이상 재회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상대방의 마인드를 보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꼭 상처받으면서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 보여요. 꼭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더 좋은 분을 곧 만나시게 되실 거니까요. 이런 분과의 재회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과 만나더라도 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 자신의 이익을 판단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사람을 꼭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뒷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는 리딩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재회를 원하는지와 원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까지 함께 리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타로는 6개월 이내의 결과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는 시점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꼭 재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도 멀어졌지만 근황이 궁금해서 보시는 것이어도 무관해요. 그럼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시점쯤의 관계가 어땠을지를 보도록 할게요. 데스 카드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해봇 커플이 많으시구나 이런 것과 그리고 이미 끝을 알고 만난 사이구나 라는 에너지가 많이 느껴졌어요. 끝을 알고 만난 사이라는 건 비밀 관계라는 거죠. 오래가지 못하거나 누군가에게 공개하기는 어려운 관계인데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만나게 됐었던 그런 관계이신 분들 꽤 계시겠다 싶어요. 이게 내 마음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싶은 관계 있잖아요. 마음을 주지 않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가고 신경이 쓰이고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의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지만 사실 미운정이 많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카르마로 연결돼 있거나 트윈 플레임과 같은 관계였을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애증의 관계라고 하죠. 이미 본질적인 문제나 갈등, 다툼이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계속 다시 만나게 됐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데스 카드는 서로 완전 단절된 사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끝이 정해져 있는 사이였다라는 거기도 하고요.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로가 관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었더라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다시 재회를 한다거나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전엔 해봇이 가능했겠지만 이번에만큼은 이별을 했을 때 더 이상 서로의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문제를 극복하고 같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사실 노력을 할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분들 중 일부는 다시 재회를 시도했더라도 이미 감정이나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갈등이 있었던 분들이 계세요. 제너럴이기 때문에 갈등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단편적인 예로는
비밀 관계라면 서로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림에 지쳤을 수 있고요. 커플이라면 어차피 또 생길 갈등에 이미 질렸을 수 있죠. 내 감정만 또 아프고 다칠 거 더 이상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서로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가 끝난 이유는 서로 개인적인 성장이나 행복에 더 이상은 맞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가 새로운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였다라는 걸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계속해서 놓지 못한 관계를 앞으로는 정말 혼자 헤쳐나가야 하고 서로가 더 이상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를 북돋을 수 없기 때문에 삶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흐름에서 둘의 관계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끊어진 것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끝난 지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들었던 미운 정 때문에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계시거나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제는 삶의 흐름이 그렇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놓아주고 비워내야 여러분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약이냐 이렇게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지나고 나다 보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정말 시간이 약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시간이 좀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 수는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사실 시간이 약일 순 없는 거잖아요. 다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였던 상대방이 최근에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했었는지와 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는 한 적이 없네요. 서로 상처를 많이 안겨준 사이였고 각자 이제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이별을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주변에서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게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됐어 라는 이런 식인 건데 이미 주변에서도 두 분의 관계는 해붙하는 상황임을 꽤 알고 있었을 거고 마음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경우들이 꽤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미 끝이 보이는 커플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대략적으로는 이래서 헤어졌겠구나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에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겠지만 최근에 자신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은 후폭풍도 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서로의 관계가 정리하기가 참 힘든 관계였겠다 싶은 마음들이 카드에서 보이는데요. 헤어진 이후에도 마음을 정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꽤 많이 들었고요. 다시 시작해볼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생각날 때면 고민도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가는 과정을 겪었고 지금은 완전히 정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 혼자 생각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에 대한 입장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비밀 관계라면 서로의 현실적인 면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현실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별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비밀 관계라면 밝힐 수가 없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관계를 이어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도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보여져요. 나도 힘들면 내 마음 털어놓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털어놓을 곳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같이 지냈을 때 계획해 오던 것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을 떠올릴 때면 다시금 생각나는 즐거운 생각들, 상상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는데 이내 곧 현타가 좀 왔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고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희생도 좀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도 상처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천천히 비워내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럴 때에 어떤 속마음이었는지를 볼 텐데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잊어간 건지를 보는 카드예요.
상대방은 혼자 잊어갈 때 후폭풍이 세게 왔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끊어내기가 힘든 관계였다 보니까 헤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충동적으로 달려가고 싶었던 적이 꽤 자주 있었네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나고 다시 돌아가면 받아줄 것 같고 혹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이 올 것 같은 마음에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다시 만나게 되면 그렇게 회복관계가 되면 자신에게 듣기 싫은 핀잔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올 것들이 또 뻔하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한 게 있는 건 사실이고 본인도 충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서로의 주장만 하다가 다툴 것이 뻔하다 생각해서 재회보다는 조용히 생각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부부 관계셨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관계에서는 아이를 위한 생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상처로 남을 만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도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참고 견딘 거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리 좋은 사람은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는 답답하면 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아이 때문에 그렇게 참아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 중에 비밀 연애를 하신 분들 중에 소수는 여러분이 혹은 상대방이 결혼한 상태였던 분들이 계시고요. 커플이라면 돌싱 혹은 돌싱이면서 아이가 있었던 분이 계신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끌림에 즉흥적으로 만남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혹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가까워졌다라는 카드들이 보여요. 헤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여러분과 아이 사이에서 혹은 여러분과 현실적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의 영역,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어느 정도 양보하고 배려할 수도 있었겠지만 생각과 현실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단지 서로의 관계나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던 분으로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분들의 상대방은 재회를 바라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과의 재회를 원하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과 대화는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게 됐다고 해요. 이런저런 대화도 좀 나눠보고 싶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랑을 나눈다기보다는 헤어진 지도 좀 지났으니까 이제 와서는 정말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다에 대한 마음이고요.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감정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과 꿈꿨지만 못했던 것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해보고 싶은 대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부 상대방은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고요. 비밀 연애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미 가정이 있거나 누군가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가정을 위한 생각들을 하면서 혹은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분들의 상대방은 지금 현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씩 다시 나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한 번쯤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재회를 바라기에는 이미 상대방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방과 여러분의 재회 시점 카드를 볼게요. 리딩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타로는 6개월까지가 가능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어가는 카드가 나온다면 재회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여러분의 재회 시점은요. 12월이라고 하네요.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희박하게나마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26주 이내에 재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26주라면 6개월 정도거든요. 이 일정이 지나면 더 이상 재회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여러 번 해붙었던 관계거나 현실적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비밀 관계셨던 분들이 꽤 계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아름답게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많이 답답하신 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점점 마음을 내려놓는 단계에 있으신 건 맞으니까 곧 더 마음이 가벼워지실 거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듯이 떠나보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뒷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재회를 원하는지와 원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타로는 6개월 이내의 결과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는 시점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꼭 재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도 멀어졌지만 근황이 궁금해서 보시는 것이어도 무관해요. 그럼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시점쯤의 관계가 어땠을지 볼게요. 여러분의 카드는 트윈 플레임인데요.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애증의 관계였을 것 같아요. 트윈 플레임은 쌍둥이 불꽃, 쌍둥이 영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트윈 플레임의 뜻은 환생할 때 하나였던 영혼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육체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그런 사이를 트윈 플레임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계는 소울메이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만남이라고 해요. 사실 거울 치료 같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 부정적인 모습을 상대로 인해서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내로남불 관계가 되기도 쉬워서 마찰도 정말 심한 관계가 되거든요. 두 분은 음과 양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것인데요. 서로 조화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끌림은 강렬했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지만 서로가 닮은 모습이 있어서 가까워진 만큼 단점들도 갑작스럽게 부각돼서 보이게 된 거죠. 서로가 맞춰가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고쳐줬으면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꼭 트윈플레임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반문을 할 때면 여러분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따라서 하거나 여러분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다거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내로남불의 관계였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두 분 관계에서 습관이나 취미, 바라는 점들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라도 어색하지 않고 유대감을 깊게 느꼈을 수 있는데 성향이나 가치관이 너무 다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다툼이나 마찰이 꽤 잦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서로가 닮아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두세 달에 한 번 다툴까 말까 할 수도 있는 주제라고 하더라도 두 분 관계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도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기대가 컸고 강렬하게 끌렸던 만큼 갈등이 생기면 그만큼 불안정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트윈 플레임은 사실 서로의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게 끌리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운명의 상대 같다. 어쩜 이렇게 잘 통하고 어쩜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도 똑같이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서로가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져요. 사실 뭐 운명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굉장히 큰 이유는 상대방이 나의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서 내 결핍이나 나에게 부족한 점, 내 내면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투영돼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심적으로 부담도 느꼈을 수 있고요. 불편함이나 갈등을 느끼기 쉬운 거죠. 서로 노력을 했어도 관계를 끌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해진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나에게 정말 부족한 것들, 내가 고치고 싶었지만 고치기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전반적인 감정은 이런 느낌인데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서로의 성격, 생각, 가치관, 습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작게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가 사회적으로 만났다면 런닝메이트처럼 서로 성장시켜주는 존재로 발전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만난 이후에 연애적인 감정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면과 연애적인 면의 충돌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마찰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관계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의 마찰,
혹은 연애적인 부분의 마찰이 서로 돌아가면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큰 거죠. 서로 연애적으로 이해를 할 법하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할 법하면 연애적인 부분에 감정 소모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가 계속해서 감정 소모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연애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든 연애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끌렸던 부분이 서로가 나중에는 매우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처음에는 너무나도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가까워진 게 있었거든요. 나를 너무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게 있었어서, 나중에 서로가 마찰이 생겼을 때에는 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잘 이해해줬는데 지금은 이해해주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상대방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윈 플레임의 관계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도 똑같이 원하게 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상대방도 똑같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서로가 마찰이 생겼을 때에는 굉장히 그 골이 깊어진다라는 것에서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그리고 이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함이 굉장히 어려운 관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관계였던 상대방이 최근에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했었는지와 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네요. 겹지인들에게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을 해볼지 고민 중이라는 거죠. 지금 이대로가 좋을지, 연락을 하면 받을지, 연락을 했을 때 뭐라고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조언을 구한 걸로 보여요. 부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속을 내비친 거고요. 가능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막상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게 정말 맞는 방향일까?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민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카드상에서는 자세히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정도라면 겹지인들과의 자리가 생겼을 때에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고요. 주변에 말을 하지 못한 게 있다라면 여러분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여러분의 프사나 SNS를 간혹 봤지만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신경 쓰여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 여전히 너무 좋아 보이는데 자신도 잘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여러분이 다시 눈에 밟히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SNS가 공개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근황을 SNS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었을 거고요. 공개로 되어 있지 않다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황을 전해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의 과거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추억을 하고 있고, 그 과거에 대해서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상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건 겹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얽혀있는 것들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얽혀있는 문제들 때문에 자신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건 사실 이 상대방에겐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게 카드에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속마음이었는지를 볼 텐데요. 어떤 속마음이길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세히 이야기를 못하지만 여러분을 신경 쓰여 하는지 보는 카드예요. 상대방은 자신이 무작정 연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었네요. 여러분이 받아준다면 다시 서로 즐거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서로가 정말 잘 맞고, 그리고 서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같이 했을 때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것도 상대방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먼저 다가갔음에도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자신만의 입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까봐 두렵다고 해요. 자신의 마음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또 다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신만 혼자 바랬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라는 자괴감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무너질 것 같다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상대방은 좀 센치한 면이 있어요. 밤만 되면 여러분에게 달려가고 싶고, 그리고 자신이 다가가면 여러분이 받아줄 것만 같고, 이때를 놓치면 너무 멀어져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또 낮이 되면 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혼자 시간을 또 보낼 때면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해요. 겨우겨우 참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상처 줬었던 것들, 자신이 고집부렸던 것들, 자신도 자기만의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3번 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재회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재회를 원하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재회의 열쇠를 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받아줘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자신이 다가가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고 하네요. 스스로도 자신이 고집을 부리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상대방도 고집 부리는 게 있기는 하지만 3번 분들의 고집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헤어진 뒤에 사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연락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했었고, 사실 여러분이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특히나 결혼을 준비하고 계셨거나 부부관계셨다면 서로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찰로 인해서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다시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그런 결혼 계획을 세우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재혼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존심만 버리고 먼저 다가오면 사실 해결될 일인데, 자신이 원하면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이렇게 계속 기회만을 바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현실을 고민하고 있고, 자신이 기회만 있다면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오해라든지 아니면 마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풀고 싶은데, 자신이 계속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자존심을 부리고 있고, 서로가 다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마찰들이나 마음의 갈등들이 있는데 여러분만 보면 계속해서 다가가고 싶은 거죠. 상대방은 3번 분들이 너무 냉정할 거다라는 생각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마음도 보여요. 서로의 마지막이 다퉜기 때문에 너무 강렬한 그런 다툼으로 남았을 수도 있고, 서로가 더 이상은 관계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호했을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에 마찰이 굉장히 큰 다툼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서로 보지 말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럼 상대방과 여러분의 재회 시점 카드를 이제 볼 텐데요. 리딩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로는 6개월까지가 가능성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어가는 카드가 나온다면 재회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여러분의 재회 시점 카드는요, 언젠가 일어날 일이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6개월 이내에 재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걸로 보여요. 리딩을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건 누군가의 결혼식인데요. 겹지인의 결혼식이 6개월 이내에 있다면 서로 마주치게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음에도 서로가 재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상대방을 원하고 있다면 제가 월에 한 번씩 재회에 대한 시점을 포함한 재회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변화되는 에너지를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리딩은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뒷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재회를 원하는지와 원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보는 리딩을 준비했어요.
타로는 6개월 이내의 결과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는 시점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꼭 재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도 멀어졌지만 근황이 궁금해서 보시는 것이어도 무관해요. 그럼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시점쯤의 관계가 어땠을지 볼게요. 큐피트의 화살 카드인데요.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의 핵심은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데 있어요. 카드상으로는 하트가 많고 큐피트의 화살이라고 하니까 나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건 갑작스러운 관계에 변화가 있었고 신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서로가 항상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신뢰가 무너져서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건 상대방에게 제3자가 생겼던 거예요. 서로가 다른 공간에 있거나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의심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조차도 의심이 가는 행동들이 많았던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의심이 계속 묻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었다 라고 한다면 덥거나 추워도 담배를 당연히 피러 나가겠죠.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 자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주 담배를 피러 나가서 전화를 한참 하고 온다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왠지 모르게 화장실에서 몰래 전화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보여졌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계속 무언가 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로 있을 때에는 충분히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도 짧은 메시지 하나조차도 보내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의심이 더 커졌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떨어져 있을 때, 일을 할 때, 무언가 공부를 할 때라도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께 연락이 없는 거죠. 그건 사실 연인 관계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상대방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 거죠. 의심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숨이 막힌다라는 듯이 상처가 되는 말들을 여러분들께 쏟아냈을 거고요. 여러분은 사실 상대방을 믿고 싶었죠. 그런데 상대방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해결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걸 의심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습관이나 자신의 패턴이나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의심이 되는 거죠. 사실 고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정도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방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나와 같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든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을 마련하려고 했고 전화를 하려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상대방인데 나와 떨어져 있을 때는 나에게는 어떻게든 메시지를 보내려 하는 행동들이 보이지 않고 전화를 하려는 행동조차도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왜 나와 떨어져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지? 라는 거예요. 연락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진작 연락이 왔었어야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화장실 가는 시간에 톡 하나 보낼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심증뿐이어서 억울하게 다툼만 하다가 헤어지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일부 4번 분들은 제3자의 존재를 알고 관계를 정리하신 분들도 보여요. 알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우연히 발견하기 어려웠던 증거였음에도 우연하게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신 건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평소에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을 몰아세웠었고 여러분의 탓이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왔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었던 게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자신이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을 거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께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상대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겠다라는 마음이 보여요. 일부 4번 분들은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신뢰를 했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두 분 중 한 분은 서로의 관계에 지쳤기 때문에 서로가 상황을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그냥 방치해둔 분도 있어요. 꼭 3자를 만났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을 충분히 자신이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이미 지쳤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러한 관계였던 상대방이 최근에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했었는지와 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물리적인 거리로도 많이 멀어졌을 수 있고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다면 마음이 많이 떠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제3자로 인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이미 상대방 자체에서는 정리가 됐었기도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이유가 그 당시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된 것 같아요. 소식을 들으면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건데요. 이후부터는 여러분과의 추억이 떠오르고 스쳐 지나가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여러분과 재회할 수 있는 우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누군가한테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한데 스스로 참고 있는데요. 자존심을 부리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동안은 소식을 모르기도 했고 자신이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느낌이 없었는데, 여러분의 소식을 갑자기 듣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감정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러분이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자신에게는 선택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건 알긴 아는 것 같네요. 아마도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쿵 내려앉는 소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다른 분을 만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신과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다가 최근에 헤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마음이 쿵 내려앉으면서 과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과의 재회에 대해서 작은 기대라도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 과거에 서로 연인이었을 때의 추억이 생각이 났대요. 설렘의 감정도 조금은 느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의 근황도 많이 궁금해진 것 같아요. 지금의 여러분은 자신에게 너무 냉정하고 연락을 받아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해볼 엄두조차 낼 수는 없지만 요즘 따라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난다라고 해요. 자신이 여러분을 등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던 것, 혹은 다른 것에 집중을 한 데에 대해서는 자신도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비난받고 싶지가 않은 거죠. 주변에 대한 시선도 신경을 쓰는 마음이에요. 삼각관계 혹은 자신이 그 사람을 보게 된 시점에 여러분과 동거, 결혼, 아이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상처 준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계획이 없었더라도 이미 동거를 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으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꾸준히 상처를 준 것도 이미 본인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을 받을 자신도 없고, 여러분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냉정하게 했을 때 자신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연락은 하지 못하고 여러분과의 과거를 설렘과 함께 추억만 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4번 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재회를 조금이라도 바라는 걸로 제가 보기엔 보여지는데요. 정말 재회를 원하는지 그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재회를 바라고 있어요. 깊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런 감정이 생겨난 상태에서 애써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떠났었고 한동안 별 생각 없이 지냈었는데,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는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생겨난 거죠. 충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럴 때는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여러분을 배신했었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하는 건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서 애써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이 사람과 정말 재회를 바라고 있고, 그게 정말 작은 가능성이라도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한번 마주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라고 상대방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써서 나는 재회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애써서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방어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음주를 즐기는 분이었다면 술을 한잔 할 때면 여러분이 더 생각이 나고 갑자기 연락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래도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상대방 중 소수는 제3자로 인해서 여러분을 배신한 이후에 제3자에게 오히려 지금은 스스로가 배신을 당한 입장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걸 보고 또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또 그런 것들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상황도 굉장히 난처하고, 그 와중에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상대방 분들이 좀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여러분의 재회 시점 카드를 볼게요. 리딩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로는 6개월까지가 가능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어가는 카드가 나온다면 재회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여러분의 재회 시점은요, 6월로 나왔네요.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사람 마음이 마음 가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에 이런 사람에게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울창한 나무에 햇빛이 비쳐서 들어오듯이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꼭 만나셨으면 합니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